자, 이어서 페이지 6페이지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중간에 자,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는 게 나옵니다. 봐보시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 자, 영어 내용은 쉽죠. 봐보시면 뭐예요?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구나. 자, 이 내용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한다. 아니면 화재 보험을 가입한다. 자, 보험료가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100만 원을 누가 다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내는 거죠. 그쵸? 근데 이 농작물 재보험과 가축 재보험은 우리가 어떤 보험이라고 말을 하냐면 정책보험이라고 표현해요. 즉 국가에서 정부에서 누구의 우리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자 궁극적인 목적이 소득 안정이에요. 즉 가축 재보험과 농작물 재보험을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다? 농가의 소득 안정입니다. 그럼 이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가축 재보험을 만들었고 농작물 재보험을 만들었다고요. 다시 말해서 자 정책적으로 만든 거야. 그러면 이 정책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농가한테 또 뭐예요? 파격적인 뭔가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농가한테. 이 파격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결론은 뭘 지원해 주냐면 보험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험료. 즉 보험료를 지원해줘. 방금 우리가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지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정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농협에서 이렇게 보험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보험료 구조를 한번 봐볼게요. 이 보험료 구조. 그럼 보험료 구조를 알려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교재에 자 여기 말고 자 뒷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보고 올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냐면 교재 119페이지. 자 교재요 119페이지 봐보시면 보험료라는 타이틀이 나옵니다. 자, 이 보험료는 우리가 사과 보험료 또는 마늘 보험료 그 다음에 뭐예요? 뭐 포도 보험료 전부 지금 공통이에요. 이 보험료에 대한 용어 정의는 봐보시면 제가 지금 뭘 보험에 가입을 한다. 자, 예를 들자면 자 사과 지금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 사과 있잖아요. 과수원을 내가 지금 보험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사과 과수원 있죠. 농지 하나 전체 보험료를 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업보험료라고 표현합니다. 전체 보험료예요. 전체 보험료. 그러면 교재에 이 영업보험료는 자 뭘로 구정이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냐면 순보험료와 또 뭐? 자 부가보험료를 합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영업보험료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 자 그러면 교재에서 이 순보험료의 정의를 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농가가 지금 이제 뭐예요?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방금 사과 가수원에. 그럼 사과 가수원에 피해가 발생하면 결국 뭐예요? 보험금을 줘야 되죠. 그럼 이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즉, 이 순보험료는 우리 계약자한테 주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걷어들이는 돈이에요. 그래서 지급보험금에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순보험료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부가보험료라는 것은 뭐냐면 자, 지금 우리 방금 재보험 사업자 보험회사는 누구라고 표현했냐면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재보험 사업자라고 했어요. 그럼 재보험 사업자가 그 이 농작물 재보험과 가축 재보험을 운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직원들도 필요하고. 또 어때요? 회사가 운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 경비. 다시 말해서 재보험 사업자의 재보험 사업자의 뭐가요? 그 경비. 이 경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 경비에 소요되는 돈이 필요하겠죠. 자,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걷어들인 돈이 부가보험료. 해서 자,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하고 누구하고 부가보험료가 합쳐진 보험료를 우리는 영업보험료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때 자, 재보험 사업자의 경비인데 이 돈을 우리 농가분한테 납부하라고 하면 성질 나겠죠. 그래서 자, 이 부가보험료는 누가 납부를 다 해주냐면 정부. 자, 정부를 우리는 다른 말로 국가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정부에서 전액을 부담해. 이 사람들이 다 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순보험료는 즉요, 정부도 도와주고 지방자치단체도 도와주고 즉 지자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누가 내냐면 계약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나머지를 계약자가. 그러면 정부는 보통 몇 퍼센트를 부담을 해주냐면 50%를 부담해야 돼요. 즉 순보험료의 50%.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지자체는 어떤 동네는 잘 살고 어떤 동네는 조금 열악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고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얘는 몇 프로부터 0%부터 40% 사이에서 지자체별로 서로 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계약자. 그러면
자, 영업보험료가 예를 들자면, 자,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근데 그 중에서 순보험료가 80만 원, 그 다음 부가보험료가 20만 원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재보험 사업자의 경비, 즉, 부가보험료, 이 부가보험료 20만 원 누가 다 낸다고요? 정부가 다 낸다. 그 말. 정부가 20만 원 다 내요. 그럼 나머지, 자, 이 순보험료 80만 원은 이 세 사람이 책임을 진다고요. 그러면 순보험료 80만 원 50%, 자, 정부가 40만 원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자면, 자, 40% 책임진다고 한번 해볼게요. 40%. 그럼 얼마요? 8, 4, 32. 즉요, 얘가 40% 책임진다고 할게요. 그럼 나머지 8만 원. 자, 이 8만 원을 누가 납부를 하게 되냐면 계약자가 납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원래는 보험료가 1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계약자는 얼마밖에 안 낸다고요. 8만 원밖에 안 내요. 이렇게 좋은 보험이 바로 농작물 재보험. 실제 그래요. 근데 어떤 농협에서는 이 8만 원도 있잖아요. 농협에서 다 내줘버려요. 농협에서. 즉 농협에서 누구를 위해서? 조합원들. 다 농가분들이 다 거의 다 조합원이잖아요. 이 조합원들에서 납부를 해줘버립니다. 그러면 농가는 하나도 안 내고도 보험에 가입이 돼버려요. 이런 농협도 또 가끔 있어. 가끔. 거의 또 내주진 않습니다. 거의 다 계약자가 일정액을 내요. 즉 계약자가 보통 계약자들은 몇 프로냐면 5%에서 15% 이내에서 거의 모든 보험이 다 이루어져요. 나머지는 누가?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내줘요. 엄청나게 좋은 보험이죠. 이렇게 좋은 보험을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농가분들이 이 보험이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보험 별로 필요 없어.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 보험 가입률이 의외로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우리 누구요? 재보험 사업자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또 그런 내용도 들어있어요. 어쨌든 자, 보험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방금 이 8만 원 있잖아요. 이 8만 원. 이 8만 원 용어를 갖다 우리 뭐라고 표현한다?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결론은 우리 계약자는 그 보험료 중에서 자, 부가 보험료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약자는 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냐면 순보험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순보험료에 대해서. 그럼 이 순보험료에 대해서 100%에서 정부가 책임지는 거 빼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 주는 걸 빼고 나머지만 계약자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즉 계약자는 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순보험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순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자, 여러분들 교재 6페이지에서 자, 보험료라는 것은 거기 나왔습니다. 즉 누가 가입자가 재보험 사업자한테 내는 돈을 갖다 뭐라고 표현한다? 보험료. 그 다음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는 것은 국가, 여기서 말하는 이 정부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국가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국가 및 이건 자 국가 및 지자체요. 즉 어디하고 정부하고 지자체 지원 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내는 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 보험금이라는 것은 누가 받는 거예요? 가입자가 받는 거죠. 누가 주는 돈이다? 재보험 사업자. 그래서 자 보험금에서 키워드는 두 번째 줄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보험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에 시범사업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시범사업. 말 그대로 용어가 뭐예요? 시범적으로 먼저 사업을 해본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재보험 사업자는 해마다 어때요?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하겠죠.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노지에서 재배하는 수박 그리고 노지에서 재배하는 참외 그 다음에 블루베리 자, 굉장히 어때요? 농사 많이 짓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들은 지금 현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나요? 지금 가입할 수 없어요. 즉 보험 목적물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즉 수박이라든가 참외 애들은 전부 어디에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애들만 지금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자들은 다 이런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보험 만들어주라고 요청하겠죠. 그럼 요청을 받으면 보험회사는 이 상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하겠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해마다 매년 새로운 상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작년에 올해 2023년도입니다. 2023년도에 새로운 상품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새로운 상품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감자 있죠. 이 감자가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경우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설에서 재배하는 누구도 봄재배 감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얘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상추 중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상추 있죠. 양상추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푸드 있잖아요. 푸드. 기리. 자, 있잖아요. 이 기리. 기리도 이제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즉, 2023년도에 이 세 개 품목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 상품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럼 새로운 이런 보험 상품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 보험을 우선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로 어디에서? 그 주 생산지 있죠. 즉 주산지에서 그 지역에서 한번 얘를 갖다가 보험에 한번 취급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피해율이라든가 손해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게 적합한지 즉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보통 몇 년 정도 하냐면 3년에서 5년 정도 어디에서요? 주 생산지라는 것은 주로 어디에서? 제한 지역에서. 일정 전국적으로 아직 하지 않아요. 그 지역에서 특정 지역에서만 먼저 이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년에서 5년 정도 이 사업을 해보고 나서 이 상품이 정말 좋아요. 그럼 전국적으로 어때요? 우리 농가분들한테 이 상품을 보급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때 얘를 갖다가 전국 가입을 시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서 이 사업이 뭘로 이루어지냐면 본 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먼저 방금 일정 지역에서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한번 사업을 해본다고 그랬잖아요. 이 애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범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023년도 이 애들 있잖아요. 이 애들은 지금 현재 왜요? 우리가 시범사업 품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 있어. 그러면서 시범사업 품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해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단에 자 시범사업 봐보시면 보험사업을 전국적으로 즉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어쩐다? 일정 기간.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3년에서 5년. 3년에서 5년 동안 먼저 사업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왔냐면 제한된 지역에서, 즉 제한 지역에서, 그 주 생산지에서, 일정 지역에서, 전국적에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업 용어를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범 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상품들이 어때요?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농작물 재보험은 농작물 재보험 있죠. 지금 농작물 재보험은 총 몇 개가 있냐면 자요. 농작물 재해보험이 총이요. 몇 개냐면 70개, 70개. 그리고 가축 재해보험은 총 몇 개가 있냐면 가축 재해보험은 16종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0개는 뭐부터 뭐 사과부터 시작을 해서 쭈르르 어디까지 방금 어디까지 지금 길이까지 있다 이 말이에요. 사과배, 단감, 떫은감 그 다음에 뭐 마늘, 양파, 고구마 이런 다 해가지고 총 70개예요. 그러면 이 가축은 누구부터 소, 돼지 있잖아요. 쭉 해서 총 16종을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때 자 만약에 사과, 그 다음에 배, 자 마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 애들 각각의 이름을 갖다 용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애들을 품목이라고 표현해요. 품목. 근데 이때 사과의 종류는 또 종류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사과의 종류는 홍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양광이 있고 여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종류들 이 애들은 용어를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품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 품목이 뭐야? 품종이 뭐야? 이건 서로 다른 거야. 즉 품목이라는 것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포도, 복숭아 이런 각각의 하나하나를 갖다 우리는 품목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포도 중에도 캠버럴리가 있고 샤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MBA가 있고 모르포도 있잖아요. 거봉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 그걸 갖다 우리는 하나하나 뭐라고 표현하냐면 품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즉 2023년도 기준에서는 지금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하는 품목의 개수가 총 몇 개냐면 70개가 되는 겁니다. 계속 얘는 늘어나겠죠. 방금처럼 지금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수박도 보험에 가입시켜 주세요. 블루베리도 보험에 가입시켜 주세요. 이렇게 우리 계약자분들은 어때요? 보험 상품을 요청을 하겠죠. 만들어주라고. 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가보시면 자 가입자 수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뭐예요? 보험에 가입한 농가 또는 과수원 수. 그 다음에 가입률은 자 가입률 있잖아요.
지금 농작물 재보험의 가입률이 몇 프로야? 80%야. 농작물 재보험의 가입률이 60%야 할 때, 자, 분모가 뭐가 들어가냐면 보험 가입 대상 면적입니다. 그리고 분자가 가입 면적이에요. 전체 가입 대상 면적 분의 분자가 뭐예요? 가입 면적. 얘가 바로 가입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입 금액이라는 것은 방금 전 시간에 했던 보험 가입 금액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자. 자, 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있는 사람이 누구다? 계약자 표현합니다. 그 다음 피보험자라는 것은 보험 사고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임보험에서 예를 들자면 자, 임보험이야. 제가 암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제가 돈을 냅니다. 제가 계약자예요. 제가.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이 보험을 가입을 했냐면 제 남편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한 겁니다. 자, 남편이 다치거나 남편이 아프면 뭐랍니까? 보험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한테 제가 보험을 가입했냐? C한테. 자, C는 보험 사업자예요. 그럼 이때 이 B, 저희 남편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보험자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가 임보험에서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많이 다르죠. 근데 여기 농작물 재보험에서는 또 가축 재보험에서는 즉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거의 동일합니다. 내가 계약을 하면서 또 넣어요. 나중에 보험금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보험자라는 것은 거기에 용어 정리가 뭐라고 나왔냐면 보험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험 계약 체결하면 증권 나가죠. 그래서 보험 증권. 자, 그다음에 보험의 목적. 자, 보험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상. 즉 보험 목적물이에요. 보험 목적물.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 목적물. 보험 목적물. 그럼 방금처럼 총 몇 개가 70개 품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축은 16종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죠. 그 애들이 다 보험의 목적물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과, 배, 마늘, 양파 이 애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농작물이죠. 농작물. 그죠? 근데 이 농작물 중에서 사과에서는 뭐가 목적물이고 과실이 목적물이고 그 마늘은 뭐가 목적물이고 마늘이 목적물이고 이렇게 해서 자, 이 애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농작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과나무, 포도나무, 복숭아나무 뭐 또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냐면 나무도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하우스에서 지금 딸기를 재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 딸기를 갖다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설에서 재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걔를 갖다가 시설 작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때 자, 딸기에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누구도 피해가 발생을 했냐면 태풍으로 인해서 하우스도 무너진 겁니다. 그럼 하우스도 우리가 보상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우스도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럼 이때 그 하우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농업용 시설물이에요. 그럼 이 농업용 시설물의 목적은 결론은 뭐예요? 그 안에서 재배하고 있는 시설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농업용 시설물입니다. 하우스. 그리고 그 하우스 안에는 난방도 해야 되죠. 보온도 해야 되죠. 물도 줘야 되죠. 또 뭐에 환기도 시켜야 되죠. 또 거름도 줘야 되죠. 이런 각종 난방시설, 환기시설, 그 다음에 급수시설, 보온시설 이런 애들을 갖다가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대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대시설? 그리고 그 안에서 재배하고 있는 방금 누구요? 시설 작물. 우리는 이런 애들 대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이 애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험의 목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이에요. 목적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작물의 과실, 우리 사과, 배, 그 다음에 나무, 그리고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등이죠. 이게 등이기 때문에 자, 이런 애들 시설 작물도 보험의 목적물이더라. 이렇게 의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과수원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방금 우리가 이 70개 품목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자, 사과, 배, 단감, 떫은과 이런 애들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수라고 표현해요. 과수. 그리고 자, 벼, 밀, 보리 이런 애들은 어디서 재배를 하냐면 논에서 재배하죠. 그래서 논작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 마늘, 양파는 우리가 밭에서 재배하잖아요. 이 애들은 밭작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밭작물. 그리고 방금 자,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는 애들 시설작물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우리는 시설작물 또는 뭐예요? 또는 버섯. 이 애들이 구체적인 농작물의 종류예요. 그럼 여러분 사과를 재배하는 그 땅이 있죠. 사과를 재배하는 그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수원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벼나
벼 있잖아요. 벼나. 그 다음에 마늘을 재배하는 그 땅 있죠. 그 땅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농지라고 표현합니다. 즉, 자, 여러분이 마늘 농지를 갔는데 그 마늘 농지를 보고 마늘 과수원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사과 과수원에 가셔가지고 사과 농지야.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지금부터는 우리는 자, 과수 품목을 재배하는 그 땅을 갖다 우리는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수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벼나, 마늘, 양파, 자, 이런 작물을 재배하는 그 땅을 갖다가 농지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우스 있죠. 자, 이렇게 땅이 있는데 여기가 하우스 한 개, 하우스 한 개, 자, 하우스가 세 개가 있어. 그럼 이때 있잖아요. 이 애들은 다 우리가 하우스라고 표현하죠. 하나의 하우스. 그럼 이 하우스가 있는 이 땅 있죠. 이 땅. 얘를 우리가 봄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이 전체 이 하우스 세 개, 한 동, 두 동, 세 동. 세 동을 봄에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하우스가 설치된 이곳을 갖다 영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애들은 단지라고, 단지. 단지 단위로 봄에 가입하는 거야. 얘는 이 한 건으로 해서 봄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라고 표현해, 단지. 그래서 봐보시면 자, 과수 품목은 뭘로? 과수원으로 보험 가입을 하고요. 농지는 농지 단위로 보험 가입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설 작물 같은 버섯 작물은 단지 단위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자, A라는 계약자가 지금 뭘 가입을 하려고 하냐면 사과를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계약자는 지금 사과 과수원을 총 몇 개를 가지고 있냐면 3개를 가지고 있어요. 3개. 그러면 이 3개인데 1번 과수원에는 사과가 500주입니다. 500주. 2번 과수에는 사과가 300주야. 근데 3번 과수에는 사과가 몇 주냐면 3,000주. 3,000주. 자, 이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과수원을 3개를 지금 현재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500주가 심어져 있는 이 과수원에 주소 있잖아요. 주소. 집원이 주소. 이 집원이 어떻게 되냐면 산 20번지예요. 산 20번지. 300주 심어진 이 집원도 뭐냐면 얘는 동굴 2에 300번지. 300번지. 그 다음에 이 3000주는 집원이 있잖아요. 집원이 총 몇 개의 집원으로 다 심어져 있냐면 3개 필지에 얘가 3000주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세모 리에 100번지에 그 다음에 세모 리에 101번지 세모 리에 자 102번지 얘가 다 인접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 몇 주가 3000주가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 이거예요. 얘가 총 면적이 5000제곱미터인데 여기 우리가 필지 구분을 해봤더니 얘가 100번지예요. 100번지. 그럼 얘가 얼마냐면 얘가 3000제곱미터이고요. 그 다음 101번지가 1000제곱미터이고요. 102번지가 1000제곱미터예요. 근데 이 안에 사과가 몇 주가 심어져 있냐면 3000주가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필지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봤더니 이런 경계는 하나도 없어요. 경계는 하나도 없고 이 경계는 어디에만 이 가에 이 가장자리 있잖아요. 여기만 이렇게 둘레에 경계로 다 이렇게 두둑이 돼 있어. 즉 경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경계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방금 이렇게 필지는 총 3개잖아요. 근데 중간에 경계가 하나도 없이 얘가 온통 하나의 덩어리. 이 덩어리 안에 즉 필지를 다 합해서 있잖아요. 합해서 얘를 갖다 하나의 농지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랬을 때 얘는 지금 필지는 3개이지만 얘는 과수원을 갖다 몇 개로 보냐면 한 개의 과수원으로 보고 우리가 보험 가입을 뭘로 한 건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왜? 경계가 없으니까. 즉 우리는 이 과수원의 단위를 뭐로 본다고요? 하나의 이 덩어리 개념이야. 필지와는 관계없이. 얘가 비록 세 필지라 되어 있더라도 얘는 3개 과수원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하나의 과수원. 자, 그리고 자, 여기 봤잖아요. 예. 집원. 얘는 500주죠. 500주. 자, 500주야. 근데 얘는 당연히 뭐예요? 집원이 딱 한 개야. 즉, 한 20번째 뭐가 사과가 그냥 500주 이렇게 싹 심어져 있어. 얘도 마찬가지예요. 한 300번째 사과가 300주 심어져 있어. 그러면 이 계약자는 과수원을 지금 이제 몇 건이에요? 보험 가입하는 건수가 하나, 둘, 셋. 즉, 3건을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즉,
과수원 단위로, 과수원 단위로, 과수원 단위로. 얘를 갖다 우리는 다 과수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겠죠. 제가 지금 마늘을 가입을 하려고 그래요. 마늘을. 근데 이 마늘이 면적이 얼마냐면 면적이 마늘 지금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면적이 있잖아요. 이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여기가 10,000제곱미터예요. 근데 이 계약자는 여기가 필지는 딱 하나예요. 동글동글 위에 100번지. 필지는 지번은 딱 한 개입니다. 근데 계약자가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지금 보험 가입을 한 게 아니라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경계를 만들었어. 경계를. 그래 누가 봐도 얘는 딱 경계가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여기에 5,000제곱미터에다가 여기다가 마늘 경작을 하고 있고요. 3,000제곱미터, 2,000제곱미터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야 중간에 다 뭐가 있다고요? 이렇게 경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 계약자는 비록 필지는 하나이지만 이때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몇 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냐면 3건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의 덩어리 개념이에요. 덩어리 개념. 이 과수원이나 뭐의 농지의 개념. 바로 그런 의미. 그래서 거기 읽어보시면 자, 농지에 읽어볼게요. 농지. 한 덩어리 토지의 개념. 각각이 뭐예요? 이런 덩어리 개념이에요. 덩어리. 이 농지라는 것은 덩어리 개념이야. 과수원도 덩어리 개념. 그래서 얘는 3개의 농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3개의 농지. 그래서 봐보시면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로. 실제 경작하는 단위잖아요. 이렇게 한 덩어리에서 경작을 하고 한 덩어리에서 경작하고 한 덩어리에서 경작하고 그런 의미.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 경작하는 단위로 보험 가입의 기본 단위이다. 이때 하나의 농지가 다수의 필지로 구성될 수도 있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즉 하나의 농지가 하나, 둘, 3개 즉 다수의 필지로 어때요? 구성되어 있잖아요. 비록 근데 얘는 우리는 하나의 농지 또는 하나의 과수원으로 본다고요. 즉 하나의 농지나 하나의 과수원이 다수의 필지로 구성될 수도 있고 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의 필지가 다수의 농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자, 얘는 필지는 하나잖아요. 지번은. 그렇지만 얘는 뭐예요?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얘는 다수의 농지, 다수의 과수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필지는 하나이지만 우리는 이 농지를 몇 건으로 본다? 3개의 농지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결론은 필지와는 관계없어요. 필지는 관계없이 결론은 뭐예요? 하나의 덩어리 개념이에요. 이 하나의 덩어리를 갖다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농지, 그 다음에 또는 과수원. 해서 우리 보험 가입의 단위는 결론은 농지 단위 또는 과수원 단위. 이게 바로 보험의 가입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있잖아. 이 농지별로 보험에 가입해. 농지별로 보험에 가입해. 농지별로 보험 가입해. 그 뜻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수원 단위로 보험에 가입해. 각각 있잖아요. 각각 이렇게 과수원 단위로 보험 가입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